3, 2, 1. 먼저 조수미 씨 소식인데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조수미 씨가 이번에 새 앨범을 냈는데 예. 앨범 타이틀이 마더입니다.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어머니를 위한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조수미 씨가 지난 2012년에 조수미 씨는 해외를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직접 어머니를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2012년에 전화 통화를 계속 하는데 아침에 전화 통화했는데 저녁 때 전화 통화한 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 치매 초기다. 2012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아마 계속 진행이 돼서 요즘에 좀 심해졌다고 하고 지금은 조수미 씨 못 알아보고 말씀도 못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조수미 씨가 더 늦기 전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마더라는 앨범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다 생각하면서 앨범을 낸 것 같습니다. 조수미 씨의 노래를 좀 짧게라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면 엄마 얼굴을 그려보네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지면 바라보는 것을 조수미 씨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공연을 해야 됐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파리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그러면 이제 바로 귀국을 하는데 그때 조수미 씨 어머니가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고 예정된 공연을 해라라고 해서 그때 이제 파리에서 공연을 했고 예. 결국 그래서 그 파리 공연이 아버지 추모 공연이 된 셈이죠. 거기서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아버지를 위하여라는 타이틀로 DVD 영상집으로 지금 남아 있어서 이제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기념물이 생겼으니까 나에 대해서도 좀 뭔가 기억할 만한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어머니를 기념하는 앨범을 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고릴라 사진인데 저는 이거 합성된 건 줄 알았어요. 처음. 저는 합성이 아니라 아마 사람이 그냥 고릴라 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영상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셀카를 찍고 있는데 두 고릴라가 있는데 한 고릴라는 뒷짐을 지고 있고 또 한 고릴라는 이제 고개를 빠꾸미 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게 뭐 셀카야 굉장히 아닙니다. 이게 이제 콩고 비론가 국립공원 이제 공원에서 이 공원에 있는 이제 사육사가 고릴라 두 마리를 뒤에 놓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실제 고릴라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암컷인가 봐요. 두 소녀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국립공원에서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생후 2개월 때, 하나는 2개월, 4개월 때 2007년도에 엄마가 당시에 이제 밀렵꾼들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릴라 두 마리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 비론가 국립공원에서 이제 키운 거죠. 예. 사실 이 고릴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육사들이 다 엄마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고릴라가 저렇게 잘 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립을 안 하거든요. 예. 보통 다 이제 네 발로 해서 이제 다리로 이렇게 가는데 저렇게 고릴라들 직립을 하는 게 보면 사람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보면 고릴라가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어떤 이제 발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비춰보면 저 고릴라들이 저렇게 해서 직립 보행을 하는 거나 상당히 이제 과학자들한테도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육사들이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따라한다는 거죠. 본인이 키웠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육사들 엄마처럼 저렇게 뭐 안기기도 하고 사실은 재롱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보니까 거의 뭐 사람과 비슷하게 그렇죠. 사실 고릴라가 성격이 후폭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한테만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글쎄요, 임방금 4일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게요. 이게 지난 3월 23일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 혼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상대는 1년 동안 교제해오던 일본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에리카 코이케와 이 혼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4일 만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혼인은 무효다라는 혼인 무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무효인 이유는 결혼식 전에 내가 너무 만취 상태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나의 어떤 진실된 의사가 아니라 어떤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혼인 무효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문제는 이
혼인까지 한 저 일본인 여성이 이 니콜라스 케이지를 상대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자료? 네. 위자료라고도 해당이 되고요. 뭐라고 네.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남편이라고 했네요. 남편의 최근 논란들 때문에 네. 그렇죠. 아직 혼인 무효가 되지 않았으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의 그런 최근 논란과 의혹 때문에 나는 본인은 취업 기회도 잃었고 명예도 훼손당했다라고 네. 주장하면서 자신을 부양하라는 부양비 요구 신청. 네. 우리 법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래서 부양비 요구도 신청하고 또 본인이 든 그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법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4일 정도 해가지고 위자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이 무효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지금 똑같이 네. 내가 혼인 신고를 할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이 혼인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혼인 신고를 할 때 본인이 혼인 의사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해서 했다면 혼인 무효가 되는데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죠.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서 이런 경우 혼인 무효 확인 심판 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 어찌 됐던 간에 혼인을 뭐 이혼을 하든 어찌든 혼인을 해소한 이후에는 저렇게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만약에 유책 사실이 있다면은 그 네. 상대방에서는 소송의 위자료 같은 거는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양료 이런 거 같은 거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